안녕하세요.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38만 유튜버이자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여러 책을 쓴 작가님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법무법인 로앤모 대표 변호사,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는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문득 흥선 대형군의 세국 정책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됐어요? 조선이 망했잖아요. 조선 폭망 망하는 거죠. 소멸을 선택하는 거죠. 학교가 이 정도의 신뢰도 없는 거죠. 저희요, 오늘 마음이 통했는지 같이 이렇게 청바지 네. 입고 왔어요. 지금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아, 네. 그래도 가장 좋은 선물이 제가 이 지은 네. 책이 아닐까 싶어서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네. 이 책은 제목도 그렇지만 변호사님의 그 여러 가지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네. 책일 것 같아서 네. 제가 읽고 독후감을 한번 좋습니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잘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지훈 변호사님에 대해서 키워드 5개를 골라봤어요. 첫 번째가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은 이제 닮지도 않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랑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진짜요? 네. 저하고 시진핑 주석은 동문입니다. 헐, 시진핑 주석이랑 동문이라고요? 네.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석사. 아. 석사 유학을 갔는데 칭화대학교, 북경에 있는 칭화대학교에 법학 석사를 한 거죠. 칭화대가 그 넓은 중국에서 네. 각 성마다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렇죠. 오는 데가 네. 칭화대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은 놀랍게도 칭화대학교 법학 박사거든요. 진짜요? 네. 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학연, 지연, 혈연은요. 그럼요. 중국이 더 강하거든요. 그쵸, 거기 관시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시에서 그냥 또 나라가 크다 보니까 어디 성 출신이야.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통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서 무언가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네. 칭화대 출신을 이렇게 찾고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가능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저희 법무법인 업무도 대중국 업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대네요. 요건 제가 조금 이제 변호사님의 출신이 네. 군이시라고 들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군 법무관 14년 동안 봉직했고요. 그다음에 오래 하셨네요. 예비역은 아닌데 퇴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비역 소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이번에 그 계엄령 났을 때도 네.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네. 쿠데타를 해놓고 비상계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위헌, 위법입니다. 이 계엄은.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요. 군인 겨우 30명 보냈는데 위험하다고요? 그 헬기랑 전차는 장갑차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게 장난인가요? 참, 뭘 하자는 건지. 사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 채널이 뭐 정치적인 채널이 아니어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냥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제 입장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비상계엄은요, 뭐 여러 가지 뭐 해프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부러 그랬다, 경고하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법률에 위반된 위법적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테타라는 말까지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적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일단 적법한 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사람이 시민이잖아요. 저 한 사람이 시민의 입장에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두려움에 처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에 저도 그걸 보면서요. 일단은 이게 지금 어떤 뭐 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변호사로서 생각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맨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내일 우리 사무실은 어떡하지? 그럼 이 사태에 빠지면은 우리 직원들은 한두 달도 일도 못 하는데 생계를 어떻게 하지? 당장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 진짜요. 그날 밤에 카톡을 받은 게 변호사님 저 진짜 급하고 이혼 빨리 해야 되는데 가정법원 멈추면 어떡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런 톡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직원들이 있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도대체 정치를 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어쨌든 행정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국민의 생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제가 그다음 저는 사실은 인터뷰 나온 거 보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이 뭐 민주당에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님 그 계엄과 관련해서 영상 찍으신 거 보고 그래도 되게 용기 있으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각자가 맡은 바 위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위치에서 그 역할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쿠데타라는 것이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항이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노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대요. 논어라는 것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논어라는 것이 그냥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논어의 구절 하나하나가 다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거든요. 내가 경험은 했지만 이걸 말로 설명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름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삶에 맞는 논어 구절을 접목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삶에서 뭔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원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은 뭐 사건이나 그쵸.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이걸 내가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나의 억울함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걸 논어에서 찾으셨군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논어에서 이혼 얘기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30대 중반에 그렇죠. 애가 제가 셋이 있는 상태에서 딸이 셋이 있었고 막내는 그때 돌이 안 됐고요. 결혼 생활 한 7년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상상만 해도 결단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을 것 어렵죠. 같은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누구나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호언장담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아예 없었어요. 제 삶에.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의 인생 그래프가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결혼을 즈음해서 떨어져. 결혼가 즈음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곤두박질 치는 거죠. 밑바닥으로. 근데 그게 결혼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설 힘이 없어. 그러면은 덜어내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을 덜어내야 되는데 그때도 이혼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한 10개월 정도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졌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혼을 하자. 그러면서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즈음에 그때 이제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이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육비. 네. 그 변호사님도 양육비를 못 받으신다면서 못 그거 받고 뭐지? 있습니다. 변호사도 못 받는 양육비 이런 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합의가 잘 됐지만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는 뭐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그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양육비를 뭐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5만 원, 10만 원이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한 달에 네. 아이들 당.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이한테는 관심하고 사랑이거든요. 양육비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저희 사단법인 도와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님 소송 도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콜? 네. 박수? 네. 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저희 사단법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유튜버. 유튜브. 예. 어떻게 하면 38만이나 구독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 3만만 좀 주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릴 수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유튜브를 할 수 있다.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진실성이에요. 진정성이라고 할게요. 진정성.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 아닌데 안 그런 척,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진정성이, 왜냐면 이게 오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력이에요. 그 사람의 매력. 매력이 쩌시네요. 뵈니까. 제가 좀 볼매라고요. 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또 저 사람이라서. 본인 입으로 하니까 또 좀 그렇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이혼을 고민하시면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그럼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유튜브를 해보실 것을 좀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유튜브 당신은 어떤 점이 장점이 있다. 근데 그걸 모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본인이 몰라. 그래서 이런 걸로 유튜브 하시면 대박이 날 거다. 그렇게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게 이제 유튜버라고 이제는 하잖아요. 그죠? 유튜버라는데 저는 요새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어서 달리기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초보잖아요. 그러면 이 초보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유튜버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부터. 아니 선배님도 하세요. 달려라 소영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걸 브이로그로 성장하는 걸 찍으면 되잖아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 사람들이 좀 위로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와, 저렇게 느려도 가는구나. 네, 이러면서.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달려라 소영으로. 네. 좋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네. 오늘 아무튼 너무 영광이고요. 같이 이렇게 무슨 대화할 수 말씀을요. 있다는 네. 점에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굉장히 사회 공헌을 하고 계신다고 네. 듣고 있었고, 그 얘기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 그런 뭐 사단법인 네, 운영하고 네. 계신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정도 있고,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양육비와 관련해서 소송 구조에는 법률 지원단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뭐 스스로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그래서 있어요. 제가 여쭤보려고 저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상담 신청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요 밑으로 상담 신청 나갑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양담소에 오셨으니까 좀 전하고 싶은 공자님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혼을 신속하게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혼을 조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혼한다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이혼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건 없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에 더 집중하고 나한테 집중하고 나의 본질을 잃지 말고 나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변호사로서의 또 여러 가지 길잡이도 해주시고 또 논어를 통해서 인생의 길잡이도 해주시는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도 같이 응원하고 우리 양담소도 같이 하고 변호사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지훈 변호사님 팬분들 많이 보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3만 갑니다. 네.